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황당한 국민연금공단 공단 상담원의 상담과 함께 잘못된 노후 준비를 하는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도대체 왜 공단 상담원이 추납과 임의 계속 가입은 효과가 별로 없다. 그 다음에 하더라도 9만 원만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 가입자 같은 경우 만 18세 이상 자녀라든가 아니면 무소득 배우자, 전업주부인 가정주부한테 9만 원만 내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정말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한 사람의 노후 준비가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공단 그 상담원의 잘못된 상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저같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옹고지신으로 해서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살아가면서 엄청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잘못된 선택 중에서 소소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세금과 관련된 거, 투자와 관련된 거, 노후 준비와 관련된 거 이런 거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잘못 선택하게 된다면요. 정말로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조언이나 컨설팅을 받고서 잘못 실행하게 된다면요. 정말로 인생은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유튜브처럼요. 지금 제가 유튜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방송을 한다든가 재생 반복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생은 이런 재방송이나 재생 반복이 아니고요. 생방송만 있습니다. 그거 다시 돌려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는 용납될 수가 없겠죠. 소소한 실수야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하지만 엄청난 실수, 자산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실수, 그다음에 투자와 절세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실수, 그다음에 노후 준비하고 은퇴 설계에 가장 큰 독이 되는 실수, 이런 거 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자,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하겠습니다. 프랑스 말로 꼬망송이라고 합니다. 꼬망송. 그 다음에 일본 말로 하지 마리 마시오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죠. 하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상담 사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가입하라고 하니까 9만 원만 하세요. 그러니까 30만 원 하니까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55만 5,300원 하니까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면요. 9만 원이 가장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손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미 가입자는 소득 신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소득공제도 받지 않는데 왜 굳이 많이 하느냐. 그 다음에 이거 이미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100% 자기 부담 아닙니까? 근로자처럼 50% 지원도 받지 않는데 왜 굳이 자기 돈 55만 5,300원을 내느냐? 왜 30만 원을 내느냐? 그냥 9만 원만 내세요 하고 얘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볼 때는 9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최저 금액입니다. 이미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9만 원 대비해서 55만 원을 낸다. 그러면 9만 원이 소득 재분배 그런 사회보험 성격 때문에 9만 원이 상대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수익률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은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요. 엄청난 그 큰 금액의 노후 생활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무료 공짜 장애 보장하고 사망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적게 낸다면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일반 상품이라면요. 9만 원이 수익이 좋다면은 그보다 6배 55만 5,300원을 낼 필요가 없이 9만 원을 6개로 나눠서 가입하면 훨씬 더 유리하죠. 하지만 국민연금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한 사람당 한 구잡밖에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9만 원을 낸다면은요. 나중에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 55만 5,300원 대비해서 노후생활비가 엄청나게 적어지고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만큼 체증해서 지급받는 금액을 적게 받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료 공짜 장애보장 거의 받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사업장 가입자라면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50%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그 뭐라고 할까요? 소득 신고를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소득 신고해서 소득공제 받고 연말정산 환급 받으면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55만 5,300원이 결코 상대적으로도 수익률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료 공짜 장애 사망보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으로 값어치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에 간단하게 말을 듣고서 그럼 나 9만 원만 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됩니다. 노후 준비 실패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미 계속 가입도 60세부터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계속 가입도 9만 원만 하라고 합니다. 수익률이 좋으니까. 왜 굳이 55만 5,300원을 내느냐? 그다음에 혹시라도 소득공제 받지 않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미 가입자에서 소득이 없는 사람이 이미 계속 가입을 5년간 한다면 소득공제 받지 못하죠. 그다음에 이미 계속 가입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직장 근로자도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의 보수월을 받는다면요. 18만 원을 그동안 냈지만은요. 그중에 50% 지원받았죠.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18만 원을 낼 수도 있지만 보수월액 대비해서 관계없이 자영업자, 지역가입자처럼 최고보험료 55만 5,300원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100% 자기 부담을 하다 보니까 50%도 지원받지 않는데 왜 굳이 55만 5,300원 내느냐? 9만 원만 내세요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잘못된 상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미 계속 가입도 하지 마라. 그냥 60세까지만 내고 끝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이미 계속 가입을 뭐 3년, 4년, 5년, 이제 앞으로는 이제 5년이겠죠. 전부 다 5년을 납부한다면 기본적으로 상계년수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다. 12년, 13년, 14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계년수가 55만 5,300원 내는 사람들은요. 그 오래 걸립니다. 13, 14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9만 원만 낸다면 진짜 6년, 7년도 안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계속 가입을 하지 말고 굳이 하게 된다면 또 9만 원만 하라. 이런 식으로 또 잘못된 안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상계년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가치로 상계년수를 계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상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령 이것이죠. 우리가 적금을 가입한다면 3년 뒤에 그 만기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 미래 가치로 받는 거잖아요. 물론 적금은 기본적으로 만기 때 물가 상승률을 3년 동안 반영해 주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해 줘서 더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래 가치로 판단해야 됩니다. 물가가 오르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5년 뒤에 물가가 오르겠죠. 당연히 3.6%, 5.1%, 2.4% 오릅니다. 그다음에 5년 뒤부터 또다시 또 물가가 오르죠. 죽을 때까지 오릅니다. 100세면 100세, 120세면 120세. 그다음에 물가가 만약에 7% 뛴다. 그리고요. 120세에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계년수는 엄청나게 당겨지고요. 그러니까 65세 때 만약에 55만 5,300원을 60세부터 5년간 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6,608만 원 정도를 내게 되는데요. 그거 금방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물가하고 그다음에 장수하게 된다면요. 그리고 금방 회복이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수십억 이상의 이익을 가져오니까 절대로 이 말 듣고서 9만 원만 낸다든가 이미 계속 가입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추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추납도 9만 원만 하라. 수익률이 좋으니까 왜 55만 5,300원을 하느냐. 이거 마치 세금 내는지 알고 있습니다. 세금은 적게 내면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세금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후 생활비를 만드는 것인데 추납이라고 하는 거 119개월 일생일 때 한 번밖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그냥 날려버린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하늘이 준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거를 날려버린다. 9만 원만 낸다. 이러면 여러분들은요, 진짜 노후 생활은 물 건너 가게 됩니다. 정말로 손가락, 속된 말로 쪽쪽 빨아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추납을 혹시라도 완납하기 힘들다. 6,608만 원 아니면 뭐 9만 원으로 해서 뭐 1,000만 원대 납부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된다면은 분납을 하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분납을 하면 가산이자 붙고요. 분납하면 효과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납한 것이 완납했다고 판단하지 않고요. 분납하는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사고나 장애나 사망이 발생됐다면은요. 분납 아직 안 된 것은요. 포함시키지도 않습니다. 장애연금하고 유족연금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분납은 효과적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특히 연금 개혁 이후에
만약에 늦게 분납을 하게 된다면은요,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악영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납도 9만 원만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9만 원 했을 때 상계년수가 그 55만 5,300원 대비해서 빨리 당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55만 5,300원 내면 상계년수가 너무 길기 때문에 바로 9만 원만 내라고 또 이런 식으로 종용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추납도 9만 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계년수는 미래 가치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가를 체증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90세만 살아도 그 자기가 낸 돈 대비해서 몇 배 이상 받습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물가가 오르고 120세, 100세를 산다면은 엄청난 금액을 받게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올해 추납하지 말고 내년에 추납하세요 하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추납하려고 전화했더니요, 내년에 하라고 합니다. 연금 개혁화 하면은 소득 대체율이 43%이기 때문에 지금 41.5% 대비해서 1.5% 는다는 것이죠. 딱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요,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절대로 그 연금액이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야만 그 엄청난 소득 재평가율 평가에 따라서 그 어느 정도 그 연금액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먼저 내므로써 그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죠. 장애 및 사망 보장도 공짜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본적으로 그 소득공제를 빨리 받으니까 그 금액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연금 개혁화 한다면 0.5%더 내야 됩니다. 그 금액 엄청나거든요. 보험료. 만약에 내년도 2026년도에 못 내게 된다. 그러면 또 8년 뒤까지 된다면 무려 현재 대비해서 144.4%까지 내야 되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상담 결과가 되겠습니다. 상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내년도에 추납하게 된다면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으니까 절대로 이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이 도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상담을 한다면 한 사람의 노후를 망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만 물어봅니다. 상담원은 그 콘스탄트 김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굳이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왜 이런 그 잘못된 그 판단을 하고 상담을 하는 것일까요? 혹시라도 직업 의식이 없거나 소명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관련된 건에 대해서 정말로 앵무새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그 평가 분석을 하지 않고 깊이 파헤치지 않고 지식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잘 몰라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정말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급여가 작은데 귀찮다. 뭘 더 내느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지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아니면 국민연금을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정말로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요, 부자들을 위한 그 연금 노후준비 상품이 아닙니다. 중서민, 서민,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인데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추납을 최대한 많이 하고 보험료를 최대한 많이 내고요. 그 다음에 뭐 반납도 하고, 그 다음에 선납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임의 계속 가입도 하고, 그 다음에 만 18세부터 최고보험료 내고 그 가정주부도 무소득 배우자도 최고보험료 내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낸다면 신규 가입자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서요. 기금 고갈을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신규 가입자 증대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지금처럼 출생률이 저조한 이런 시점에서는 그것만한 그 신규 가입자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 평균 보수금액이 309만 원이고요. 한 27만 원 정도 내거든요. 27, 8만 원 냅니다. 근데 9만 원만 딸랑 낸다. 그러면 가입자 대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기금 고갈에는요. 그 9만 원만 내면 오히려 기금 고갈을 촉진시키는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조금만 내게 하는 것입니까? 중소민들이 부자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요?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결과적으로 잘못된 컨설팅을 하게 된다면 서민들은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억하심정이 있나요? 그 서민들이 노후 준비에 다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라비앙 로즈라고 하는 그 노후 준비에 다 성공해서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하는 것이 배가 아픕니까?
그렇진 않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미필적 고의든 뭐든 간에 우리가 재미로 기본적으로 그 개구리한테 돌멩이를 던졌을 때 그거 맞는 개구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박상이 뭘까요? 바로 즉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뿐이 없는 아주 소중한 노후를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보면요. 상담원들이 매뉴얼에 의해서 안내를 하는데요. 매뉴얼에 대한 공부를 많이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평가 분석을. 그래서 가장 좋은 쪽으로 상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간혹가다 인간이니까 그렇습니다. 최대한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 잘 되게 해주려고 하는데 자꾸만 질문이 많아지면요. 같은 말을 반복하면요.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본인은 하루에 100통화 정도의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오후가 되면 기진맥진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후에 전화 거는 사람은 처음 전화 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00통화, 150통화를 하더라도 똑같이 한 번 전화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초지일관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요. 상계년수 그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의 계속 가입이나 추납했을 때 상계년수가 너무 길어지니까 손익분기점이 너무 늦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굳이 할 필요 없다 하더라도 9만 원만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치로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미래 가치로 받는 거 물가 체증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90세 100세 120세까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잘못되거나 충분하지 않은 상담 결과는요 엄청난 개인의 그 노후 준비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 파장을 불러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서민들의 노후 준비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잘못된 안내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시민들의 소박한 꿈이 노후 준비입니다. 그거 하나 딸랑 있거든요. 그런데 그 노후 준비를 망가뜨려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뭐 자기가 원해서 망가뜨리는 건 아니겠지만 잘못된 안내가 바로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이북으로 8,500원에 판매 중이니까 저한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8,500원보다 훨씬 더 많은 만배, 10만배, 85억, 850억, 8,500억 이상의 절세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일이 저는 압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굶는 겁니다. 그런데 굶는데 어린아이가 굶는 겁니다. 뭐 3살, 4살, 6살, 7살 아니면 10살도 좋고요. 이런 아이가 굶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겁니다. 제가 굶어봐서 알거든요. 왜냐면요. 왜 어린이가 굶는 것이 가장 비참할까요? 그 어린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굶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비참한 겁니다. 굶는 것이 가장 비참하죠. 그런데 또 다른 비참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인이 노후를 맞이해서 은퇴했는데요. 노후 생활비에 쩔쩔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비참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후가 돼서는요. 기력이 쇠하고 뭐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여러 가지 조건들의 악조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 돼서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그 무기력한데 가지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하고 은퇴자산뿐이 없을 텐데 그것마저 없다면은 가장 비참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상담을 잘할 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하지만 지속적으로도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상담을 받고 개인이 노후 준비를 마지막으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이거 다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개인의 잘못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편에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멘토, 종합자산관리사의 조언, 현명한 판단
그리고 현명한 실행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현명한 판단을 받아서 평가 분석하고 지원과 관리를 받아서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노후 준비 성공하고 자산 관리 성공하고요. 부자가 되고요. 절세 관리에 성공하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자신의 편에서 조언해주는 종합자산관리사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보험 및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는 오로지 여러분만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람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인생은 복불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복이 있다면 운이 좋다면은요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여러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요. 컨설팅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돈 들어가는 것 대비해서 1000배, 만배 그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현명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